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파이랩스입니다. 오늘 엄청난 소식 공유해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동안요. 여러 나라가 조용히 뭔가 탐색하고 있어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얘기 아니에요. 이더리움 얘기도 아니에요. 파이 네트워크 얘기예요. 그리고 주류 뉴스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모두가 평소 암호화폐 뉴스에 집중하는 동안요. 뭔가 특별한 일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여러 나라 정부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정책 수준 논의예요. 파이 네트워크가 국가 금융 기반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탐색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경제적 미래의 일부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거예요. 분명히 해둘게요. 아직 어떤 정부도 공식적으로 파일을 국가화폐로 발표 안 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신호들이에요. 패턴들이요. 실제 세계 채택 추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호들이 중요해요. 글로벌 금융을 재편할 수 있는 뭔가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파이랩스 시작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래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금가고 있어요. 전통 화폐들이 고전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사람들 저축을 짓밟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들이요. 특히 작은 나라들이요. 서방 은행이랑 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을 절실하게 찾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 봤잖아요. 화폐 가치 폭락, 은행 위기, 돈이 하룻밤새 휴지 조각되는 나라들이요. 레바논, 베네수엘라, 짐바브웨가 국민들 파괴한 화폐 붕괴 겪었어요. 그리고 주요 경제도 안전하지 않아요. 영국 파운드 폭락 봤어요. 유로 고전 봤어요. 달러도요. 세계 기축 통화인데도요. 10년 전엔 상상도 못할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나라들이 대안 찾고 있어요. 마음대로 돈 찍어내는 중앙은행 손에 있는 거 지쳤어요. 펜 한 번 긋는 걸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잘려나갈 수 있는 제재에 지쳤어요. 특히 부유한 나라들 유리하고 개발도상국들 막아두는 거래 수수료랑 시스템에 지쳤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기존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어요. 대안이 필요해요. 여기서 암호화폐가 들어와서 구해줄 거였잖아요. 맞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될 거였어요. 가치 저장소요.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요. 근데 여기서 문제예요. 비트코인은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필요해요. 채굴 장비가 수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초당 몇 개 거래밖에 못 처리해요. 국가 경제에서 일상적으로 쓰기엔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더리움이랑 다른 암호화폐들도 자체 문제 있어요. 높은 가스비, 보통 사람들 대부분이 이해 못하는 복잡한 기술, 일상 화폐로 쓰기엔 비현실적인 변동성이요. 근데 파이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다르게 설계됐어요. 휴대폰에서 채굴되도록 만들어졌어요. 비싼 장비 필요 없어요. 엄청난 전기세 없어요. 그냥 앱 다운받고 신원 인증하고 네트워크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누구나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어요. 케냐 시골 농부가 런던 은행가랑 같은 접근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접근성이 파일을 다르게 만들어요. 왜냐면은 암호화폐가 국가화폐가 되려면요. 일반 시민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거여야 하거든요. 벌 수 있어야 하고요. 쓸 수 있어야 하고요. 신뢰할 수 있어야 해요. 어렵고 복잡하면 안 돼요. 쉬워야 해요. 파이의 6천만 명 이상 사용자 기반이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경제예요. 시스템에 이미 익숙한 수백만 명이에요. 이미 채굴하고 있어요. 이미 기반 만들고 있어요. 전통 경제학자들은 이게 미쳤다고 할 거예요. 국가 화폐는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라고 할 거예요. 공급이랑 금리 관리할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안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 시스템이 이미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정부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어떤 정부들이 실제로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뒤에서 뭘 탐색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충격적일 거예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거든요. 주류 언론이 파이 네트워크 무시하는 동안요. 일부 나라들이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특정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나오는 신호부터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게 공식 확인은 제한적이에요. 근데 여러 보고들, 현장 파이오니어들, 증언, 심지어 공개 포럼에서 나온 정책 논의도 있었어요. 서아프리카랑 동아프리카 나라들이 파이 네트워크에 비정상적인 관심 보여왔어요. 파이 모임에 참석하는 정부 관계자들 얘기예요. 동네 가맹점들이 물건이랑 서비스에 파이 받도록 장려받은 지역 실험들 얘기예요. 왜 이 나라들이 관심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아직 대부분 현금 기반 경제예요. 은행 기반이 제한적이에요. 수백만 명이 전통 금융 서비스에 접근 못해요. 근데 거의 모두가 휴대폰은 있어요. 파이 네트워크가 그들한테 엄청난 문제 해결해줘요. 비싼 은행 기반 없이 금융 포용 제공해요. 감당 못할 수수료 부과하는 은행 계좌 없이도 시민들이 글로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요. 동남아시아 일부에서도 보고들 나오고 있어요.
베트남이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 중 하나 갖고 있고요. 암호화폐가 지역 경제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 지방 정부 수준에서 논의가 있었어요. 필리핀은 엄청난 송금 시장이 있어요. 수백만 해외 근로자가 가족한테 돈 보내요. 그 거래 수수료가 매년 수십억 달러 잡아먹어요. 파이가 그 수수료 완전히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남미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명백한 예시예요. 화폐가 너무 가치 없어져서 사람들이 말 그대로 길에 버렸어요. 수백만 베네수엘라인이 생존하려고 암호화폐로 갈아탔어요. 파이 네트워크가 거기서 엄청난 존재감이 있어요.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됐어요. 가맹점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 정부가 공식 발표 안 했지만요. 현장의 실질적 현실은 많은 지역에서 파이가 이미 대안화폐로 기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요. 암호 해결책이나 찾는 절박한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발도상국한테 파이가 제공하는 전략적 이점에 관한 거예요. 파이 탐색한다는 거는 잠재적으로 서방 금융 시스템 전체를 우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국제통화기금 승인 필요 없어요. 조건 딸린 세계은행 대출 필요 없어요. 서방, 강대국 맘에 안 드는 정치적 결정 내렸다고 스위프트에서 잘려나갈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게 금융 주권이에요. 진짜 주권이요. 그리고 수십 년간 더 부유하고 강한 나라들한테 뭘 해야 하는지 지시받아온 나라들한테요. 이게 엄청 매력적이에요. 지금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다 너무 좋게 들리는데. 그리고 의심하시는 게 맞아요. 파이를 국가 화폐로 만드는 게 그냥 하기로 결정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거든요. 엄청난 규제 문제들이 있어요. 완전히 다시 써야 할 법적 틀이 있어요. 심각한 문제 만들 수 있는 국제적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할까요? 파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공식화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정부들이 실제로 그 단계 밟을 준비가 됐을까요? 복잡한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암호화폐를 국가화폐로 채택하는 건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복잡해요. 근데 불가능하진 않아요. 사실 이미 벌어진 거 봤잖아요. 엘살바도르가 2021년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었어요. 좋아하든 싫어하든요.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법적 틀 만들었어요. 기반 구축했어요. 미국 달러랑 나란히 비트코인을 국가 경제에 통합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나라가 여전히 돌아가요. 금융 시스템 안 무너졌어요. 삶이 계속됐어요. 근데 여기서 파이가 이 시나리오에서 비트코인보다 유리한 점이 있어요. 엘살바도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시민들이 실제로 비트코인 쓰게 하는 거였어요. 기술이 헷갈렸어요. 지갑이 복잡했어요. 거래 수수료가 높았어요. 많은 시민이 그냥 참여 거부했어요. 근데 파이의 모바일 중심 설계랑 기존 사용자 기반이 그 문제 해결해요. 나라가 파이 채택하면요. 수백만 시민이 이미 어떻게 쓰는지 익숙할 수 있어요. 새로 배울 필요 없어요.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요. 실제 과정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나라가 따를 수 있는 여러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이 엘살바도르식이라고 부를게요. 파이를 기존 화폐랑 나란히 법정 화폐로 만드는 거예요. 시민이랑 사업체가 법적으로 결제 수단으로 받아야 해요. 정부가 지원 기반 구축해요. 정부 지원 지갑 만들 수 있고요. 환전 시스템 세우고요.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고요. 이게 가장 공격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명확한 신호 보내요. 우린 이거에 올인이다 라고요. 두 번째 방식은 더 점진적이에요. 사실상의 수용이에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이를 화폐로 인정 안 하지만요. 번성하게 허용하는 규제 환경 만드는 거예요. 특정 서비스에 대한 합법적 결제 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세금을 파이로 나에게 허용할 수 있어요. 사업체들이 받는 걸 막는 장벽 제거하고요. 이 접근이 덜 위험해요. 일이 안 되면은 정부가 언제든 물러설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방식은 규제 샌드박스 접근이에요. 정부가 특정 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기술 허브나 경제 특구 같은데요. 거기서 파이가 실험으로 자유롭게 쓰일 수 있어요. 뭐가 일어나는지 관찰해요. 효과 연구해요. 그리고 되면 점진적으로 더 넓은 경제로 확장해요. 중국이 실제로 디지털 위안화로 비슷한 거 했어요. 전국 출시 전에 특정 도시에서 시험한 거예요. 특히 흥미로운 네 번째 가능성도 있어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랑 통합이에요. 많은 나라가 자체 CBDC 개발 중이에요. 국가화폐의 디지털 버전이요. 근데 이 CBDC 대부분이 그냥 같은 옛날 시스템의 디지털 버전이에요. 중앙 통제, 정부 감시. 진짜 혁신 없어요. 일부 앞서가는 정부들이 파이를 CBDC 틀에 통합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감독 유지하면서 파이의 기술이랑 네트워크 효과 쓰는 거예요. 양쪽 장점 다 줄 수 있는 혼합 접근이에요. 이 모든 접근이 상당한 법적 변화 필요해요. 암호화폐 법이 다시 써져야 해요. 세금법이 업데이트돼야 해요. 파이 거래를 어떻게 과세해요? 돈 세탁 어떻게 막아요? 소비자 어떻게 보호해요? 정부가 답해야 할 정당한 질문들이에요. 근데 상황이 이래요. 불가능한 질문들이 아니에요. 그냥 새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정부들은 항상 세 문제 해결해요. 인터넷이 주류가 됐을 때요. 정부들이 어떻게 규제할지 알아냈어요. 모바일 뱅킹 나왔을 때요. 그것도 틀 만들었어요. 이것도 다르지 않아요. 먼저 움직일 가능성 높은 나라들이 잃을 게 가장 적고 얻을 게 가장 많은 나라들이에요. 이미 고전하는 작은 경제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된 나라들이요. 저음고 기술에 익숙하고 이미 암호화폐 쓰는 인구 있는 나라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패턴에 기반하면요. 이 나라들 일부가 대부분 사람들 생각보다 이 가능성들 탐색하는데 훨씬 더 가까이 있어요. 왜냐면은 한 나라가 공식적으로 파이 채택하면요. 모든 게 바뀌거든요. 전체 계산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게 아마 이 전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져가요.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퍼져요?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한 나라가 성공적으로 파이를 경제에 통합하면요. 뒤따르는 도미노 효과가 글로벌 금융을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재편할 거예요. 이 시나리오 상상해 보세요. 중간 규모 나라가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어딘가라고 해볼게요. 파이 네트워크를 법정 화폐로 만든다고 발표해요. 발표가 글로벌 금융계에 충격파를 보내요. 주류 언론이 더 이상 무시 못해요. 갑자기 파이가 모든 주요 뉴스 채널에 나와요.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여기서 엄청나지거든요. 첫째, 즉각적 효과예요. 파이 가치가 급등할 가능성 높아요. 폰에서 채굴해온 그 모든 수백만 파이오니어들이요. 메인넷 기다려온 사람들이요. 파이가 가치 없다고 말하는 의심하는 사람들 지켜보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국가가 인정한 뭔가 들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반응해요. 전에 파이 무시했던 거래소들이 상장하려고 허겁지겁해요. 거래량 폭발해요. 네트워크 효과가 최고 속도로 돌아가요. 근데 그냥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당성에 관한 거예요. 암호화폐 채택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항상 신뢰였거든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건 신뢰 안 해요. 정부들이 적대적이었어요. 은행들이 무시했어요. 근데 정부가요, 작은 정부라도요,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채택하면요, 심리적 방정식이 바뀌어요. 이게 진짜다, 이게 합법이다, 이게 미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주목하기 시작해요. 특히 비슷한 경제적 어려움 있는 이웃 나라들이요. A 나라가 성공적으로 파이 통합하고 경제가 안정되면요, 어쩌면 좋아지기까지 하면요, B 나라가 생각하기 시작해요. 우린 왜 이거 탐색 안 해? 무역 관계가 더 쉬워져요. 두 이웃 나라가 둘 다 파이 쓰면요, 국경 넘는 거래가 즉각적이고 무료가 돼요. 환율 변동 없어요. 은행 지연 없어요. 거래 수수료 없어요. 엄청난 경쟁 우위예요. 제가 파이 경제 블록이라고 부르는 거 형성 볼 수 있어요. 파이를 주요나 보조 화폐로 쓰는 여러 나라가요. 서로 우선적으로 거래하고요. 공유된 금융 기반에 기초한 경제 동맹 만들고요. 이거 막연한 추측 아니에요. 전통 화폐로 이게 일어난 거 봤잖아요. 유로존이 정확히 이거 했어요. 여러 나라가 무역이랑 경제 협력 촉진하려고 단일 화폐 쓰기로 합의했어요. 파이가 개발도상국의 유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더 나은 거예요. 탈중앙화돼 있고 어느 한 정부가 통제 안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워지는 게요. 국가 수준에서 채택 퍼지면서요. 소비자랑 가맹점 채택이 기하급수적으로 가속돼요. 지금 당장 파이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가맹점들이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세금 납부에 받고 있으면요. 은행이 통합하고 있으면요. 주요 기업들이 전체 나라들이 쓰고 있는 거 보면요. 갑자기 파이 받는 게 당연한 선택이 돼요. 주요 국제 기업들이요. 아마존 생각해 보세요. 알리바바 생각해 보세요. 월마트 생각해 보세요. 거래에 파이 받기 시작할 수 있어요. 암호화폐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수백만 고객이 쓰고 있으니까요. 그 사업 잃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 시점에서 네트워크 효과가 멈출 수 없어요. 더 많은 사용자가 더 많은 가맹점 의미해요. 더 많은 가맹점이 더 많은 쓸데 의미해요. 더 많은 쓸데가 더 많은 사용자 의미해요. 계속 더 빨리 도는 바퀴예요. 그리고 지정학적 차원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개발도상국들이 성공적으로 파이로 서방 금융 시스템 우회하기 시작하면요. 강대국들이 알아차릴 거예요. 미국, 유럽연합, 중국이요. 자기 통제 밖에서 돌아가는 병렬 금융 시스템 무시 못해요. 일부는 위협으로 보고 단속하려 할 수 있어요. 다른 일부는 적응해야 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뒤처진다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 권력의 근본적 재편 볼 수 있어요. 빨리 적응하는 나라들이요. 파이나 비슷한 기술 통합하는 나라들이요. 번성할 거예요. 힘이랑 규제로 옛날 시스템 유지하려는 나라들은요. 점점 더 고립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잠재적으로 보고 있는 미래예요. 금융 권력이 탈중앙화된 세상이요.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랑 같은 글로벌 시장 접근권 갖는 세상이요. 개인들이 은행이나 정부 허락 없이 자기 부통제하는 세상이요. 이상적으로 들려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조각들이 이미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질문은 이게 일어날지 아닐지가 아니에요. 질문은 언제냐예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요. 그때 준비됐을 건가요?
이 변화가요, 올 때요. 우리 평생 본 것과는 다른 기회 만들 거예요. 근데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적절히 자리 잡은 사람들한테만요. 그래서 실제로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한테로 돌아가 볼게요. 이 모든 분석, 이 모든 예측이요. 행동할 준비 안 됐으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아직 파이 네트워크 일부가 아니시면요. 지금이 참여할 때예요. 앱 다운받고요. KYC 인증 완료하고요. 채굴 시작하세요. 네, 하루에 몇 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 지금 그 작은 행동들이 금융혁명 최전선에 자리 잡게 할 수 있어요. 2010년에 비트코인 채굴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가치 없다고 생각할 때요. 지금 그들 기분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파이가 같은 병옥점에 있어요. 근데 그냥 채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태계 참여에 관한 거예요. 사업 주시라면요. 파이 받기 시작하세요. 앞서가세요.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고 사람들이 기억할 가맹점 되세요. 개발자시라면요. 파이 플랫폼에 앱 만드세요. 이 새 경제가 필요로 할 도구랑 서비스 만드세요. 불확실한 금융 미래 헤쳐나가려는 보통 사람이시라면요. 탈중앙화 화폐 포함한 분산된 부접근법 갖는 게 미친 게 아니에요. 현명한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세요. 제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직접 조사하세요. 파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세요. 기술 이해하세요. 경제학 이해하세요. 온라인 파이 커뮤니티 들어가세요. 다른 파이오니어들이랑 연결하세요. 지식 공유하세요. 네트워크 만드세요. 왜냐면 이 전환 일어나면 일어날 때요. 정보 갖추고 연결되고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사람들이요. 가장 이득 볼 사람들이거든요. 규제 발전 정보 얻으세요. 정부들 뭐 하는지 지켜보세요. 강대국들만 아니라요. 일찍 채택할 수 있는 작은 나라들도요. 비판적인 눈으로 암호화폐 뉴스 따라가세요. 이 변화 가능하게 만드는 금융이랑 기술의 더 넓은 추세 이해하세요.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하게요. 장기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건 빨리 부자 되는 방법 아니에요. 인간이 가치 교환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이 처음부터 진짜로 글로벌하고 접근 가능한 화폐 만드는 거였어요. 모두한테 되는 화폐요. 부유한 사람들만 아니라요. 선진국 사람들만 아니라요. 기술적으로 정교한 사람들만 아니라요. 모두요. 그 비전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현실에 가까워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커뮤니티가 커지고 있어요. 기술이 성숙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재적으로 정부들이 국가 규모로 인정하는 걸 탐색하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 순간 살고 있어요. 미래 세대가 이 시간 돌아보면서 새 금융 시스템 탄생 목격하는 게 어땠는지 궁금해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냥 목격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가 될 기회가 있어요. 옛날 금융 시스템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일은 아니에요. 다음 주도 아니에요. 근데 금 가고 있어요. 수세 기간 글로벌 금융 통제해온 기관들이 장악력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대체하는지는 우리가 지금 하는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채택하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커뮤니티예요. 우리가 지키는 가치예요. 파이 네트워크가 그냥 새 화폐 이상이에요. 가치, 신뢰, 협력에 대해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어쩌면 전에 있던 것보다 더 나은 뭔가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더 공정하고 더 포용적이고 더 인간적인 뭔가요.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너무 야심차거나 너무 이상적으로 들린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의심이나 두려움이 특별한 뭔가에 일부 되는 거 맞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믿든 안 믿든요. 참여하든 안 하든요. 이 변화는 오고 있어요. 유일한 질문은 준비됐을 건가예요. 돈의 미래가 지금 당장 써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될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기다리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파이코인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파이랩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에요.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투자는 결국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심 있으시면은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